지금 국회 앞에는 쪽방 주민들과 고시원 거주자들 그리고 반지하 세입자 청년들이 오늘로 51일째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 대비 5조 7천억 원 삭감한 것을 막아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오늘까지 51일째 농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역사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강제철거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희생과 절규로 공공임대주택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주거복지의 가장 근간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조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 삭감, 올해 대비 약 28%의 삭감은 지난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의 절박한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기일을 넘겨서 지금 여야에서 막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원내대표단이 참가한 3+3 협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 농성단은 오늘까지 이어진 농성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급박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이따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오후 내내 108배를 진행하고 내일은 국회 주변에 우체투지, 찬바닥에 몸을 기대는 우체투지를 진행하며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꼭 민생예산 살리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가 지수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이야기하는 청년 세입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일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세입자로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부당한지, 힘든지, 우리가 몸 편히 누일 집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들을 거듭하다 보니 내 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5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년 세입자에게 왜 공공임대가 절실한지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한때는 그게 왜 문제냐, 일시적이지 않냐 라고 했다가 지옥고가 문제다, 너무 열악한 집이 문제다 라고 했다가 2020년에는 돌연 패닉 바잉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를 영끌 세대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전세 사기로,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떼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실제로 전세 사기 일당에 사로잡혔던 서울살이를 10년 간 넘긴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집 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겠다고 현혹시킨 뒤에 전세 사기집에 계약을 맺도록 유인하는 일당을 만나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전 재산으로 2천만 원이 있었고 이 돈으로 너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원룸이 아닌 집, 위반 건축물이 아닌 집, 곰팡이나 누수가 심하지 않은 집에 너무 살고 싶었고 방이 너무 좁아서 숨막히는 그런 집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공임대나 전세대출을 이용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장기 공공임대가 고작 5%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청년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심한 집은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었고 조금이라도 보증금이 낮은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그마저도 6년만 살다 나가야 합니다.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와 관심은 매우 높지만 물량이 매우 부족해서 올해 LH 청년 매입임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서울만 8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전부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란 건 자부담금이 많을수록 많이 빌려주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적을수록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럼 그는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출 정책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더 많이 빌려줄 거라고 엄포를 놓고만 있고, 그렇다고 대출을 안 받고 공공임대를 찾자니 물량이 너무 적어 눈에 보이질 않고, 그럼 돈 없고 집 없으니 곰팡이와 습기가 차 있는 집, 방쪼개기한 불법 원룸에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사람에게 해결을 해주겠다고,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손을 내민 게 전세 사기 일당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집값에 비해서 당신이 모은 돈은 고작 그것뿐이지만 우리는 더 많이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지 않겠냐. 안 그러면 불법 원룸 들어가야 할 텐데 얼마나 당신은 운이 좋냐. 대출이자가 월 150만 원에 달하는 그런 문제 우리 임대인, 건축주에게 잘 말해두었으니 일시불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한 줄기 빛 같습니까? 이 집에 계약만 하면 돈 걱정 없이, 곰팡이 하나 없이 넓고 쾌적한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이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 사기 일당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난 청년은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민달팽이와 그 청년이 함께 분양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무엇이 위법한지, 무엇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득달같이 따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청년은 안전하게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전재산도 돌려받았으나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다고요. 이미 너무 많은 청년들이 깡통주택에서 전세 사기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기치료 작정한 일반적인 사람, 사기치료 작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뻔뻔하게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겪는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가진 돈이 적다는 이유로 깡통주택과 전세 사기 위험 앞에 바람처럼 흔들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세입자라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도 못하고 관행이라는 무책임한 말들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서름을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토록 불안하고 위험한 집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묻겠습니다. 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고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 가진 돈이 적고 집이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겠다, 안 짓겠다 버티고 있는 국가가 사실 전세 사기의 공범이고 깡통전세와 갭투기의 공범 아닙니까? 국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집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몇 가지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돈 없고 집 없으니 곰팡이 핀 집, 반지하집, 고시원에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취급을 받게 만들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죄.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으려 할 때마다 동네를 무법지대로 만들 셈이냐, 주민들의 치안을 위협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끊임없이 배제되고 혐오받는 이들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죄. 내 집 마련 그리고 주거 안정이란 경제적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처럼 주거권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죄. 국가는 우리의 삶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하고 집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우리에게 보장하십시오. 내 나라 공공임대. 감사합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44개 정도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6개 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같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주거비 지원, 1인 가구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놀랄 만한 일들이 꽤 많았죠. 올 여름 침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사고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거 실태 조사를 중증장애인, 노인 가구, 아동 가구 이렇게 조사를 해서 현재 그중 일부는 매 임대주택에 주거 상향을 하는 이런 지금 성과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시 예산도 저에 관련된 예산은 소폭이나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고 올해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골자는 주거 상향의 골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을 3조나 1조 정도를 많이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이 적어서 주거 상향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는 현장에서 못할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청년 세대가 얘기했듯이 저희는 청년, 노인,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상향을 위해서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여당은 꼭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00% 민생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 안정과 민생을 살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올해 마지막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3일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심의 기일을 지키지 못한 여야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긴박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늘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전액 증액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집답지 못한 곳에서 반복되는 주거빈곤층의 죽음을 막자는 예산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이는 민생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치 예산으로 둔갑시켜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 해소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고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쪽방 반지하 주민들의 예산인 동시에 청년 세입자들 그야말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 민생 예산이다.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의 약자 복지가 허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간 국회 앞에서는 쪽방 주민과 고시원 거주자, 지옥고 청년들과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51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보다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이들이 강추위를 온몸으로 맞서며 민생국회를 염원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각각 108배씩 릴레이로 간절함을 담은 절을 올리고 내일은 찬바닥에 몸을 누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집에서 폭우에 잠겨 숨진 비극을 잊지 않는다면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고민정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저 서영교 이렇게 이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철야하고 계신 그 추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거기서 이 간절한 청년들의 목소리,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공공 임대해 주는 제도, 매입 주택, 매입 임대가 3조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전세 임대도 1조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전체 5조 7천억입니다. 약 6조 원. 이거 살려내서 쪽방촌 주민, 그리고 우리 청년 유니온들, 그리고 단란하지만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 주거에 희망을 줄 수 있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꼭 화답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드리고, 오늘은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108배 그리고 5채 투지한다고 하니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